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저는 벌써 요번 강의는 시리즈로 세 번째 강의인데요. 김희용의 영어의 큰 그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큰 그림, 영어로 큰 그림, 크게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개의 강의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문장을 예를 든 건 아니고 영어라는 어떤 물건 또 사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6개인데 사실 A4 용지에 이 그림을 1번서부터 3번까지 그리고 4번서부터 6번까지 3개씩 나누어서 아주 꽉 채워서 여백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심지어 코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늘 갖고 다니면서 제가 이 그림은 읽기를 위한 겁니다. 영어 읽다가 여러 가지 형태를 마주칠 때 도움이 되는 어떤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몇 개월만 들으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3번 9 phrase라고 하죠. 9의 형태, 5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번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에게 제가 1번, 2번 그림만 소개하고 3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의 세 구성 요소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품사가 있고요. 팔품사가 옥으로 단어가 모여서 확장되고 또 단어들이 모여서 다른 linguistic unit, 단위인 세 개의 종속절로 확장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면 바로 요 전전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좀 표가 커졌죠. 명사, 형용사, 부사의 위치와 기능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 명사의 위치와 기능 이거를 모르면 첫 단추가 안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설명은 바로 전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제가 이제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phrase요. 구의 형태다. 그래서 이제 명칭, 이름을 알아야겠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동사구, 전치사구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를 제가 이제 피수식어구, 수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학적인 용어로요.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헤드라고 하면 근데 이제 한국의 교수님들은 언어학 영문과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거를 우리말로 바꿨냐면 핵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머리로 가져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 전치 수식어구에는 요 가로가 쳐 있죠. 말 그대로 앞에 위치하는 수식어구다. 이렇게요. 그리고 요건 후치인데 역시 가로로 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될 수 있고 없어도 될 수 있다는 요소입니다. 있게 되면은 이 전치 수식어, 후치 수식어구가 있으면 이 수식을 받는 헤드 역할인 이 명사, 형용사, 부사와 동사가 어떻게 되죠? 좀 더 구체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한다. 이 말을 참 어떻게 보면 잘 안 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원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원이죠. 이걸 보고 이거 네모네, 세모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원이라는 것과 네모와 세모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이라고 하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원이 있죠. 동전도 있고 또 찐빵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 상징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한 터치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아직도 모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어떤 터치를 했어요? 요렇게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문화권에선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죠? 사과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배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있을까봐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빨간 배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앵두다 뭐 그런 것도 할 말은 없지만 어쨌거나 여기다가 이제 그림자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원래 원이었던 그런 것인 원, 동전, 뭐 여러 가지 안경
이렇게 시계 이런 걸 뜻할 수 있었는데 요 한 터치 한 터치가 가해짐으로써 얘는 원이 아니라 뭐를 나타내게 되죠? 사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요 핵심적인 단어가 명사 여기서 예를 들면 a student 이랬다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종류의 studen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 tall student, a very nice student, studying English 이런 식으로 앞과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표현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명사만 보면 이 명사구가 참 바로 앞 강의에서 명사가 문장에서 많이 쓰인다 그랬죠. 명사구도 따라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명사는 말 그대로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에서 구별하기 쉬워요. 그런데 명사 이 간단한 명사의 앞뒤에 붙게 되면 형태 자체가 어떻게 되죠? 길어지죠. 복잡해지죠. 그런데 우리말과 영어는 차이점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제가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영어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후치 수식어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a very nice student studying English 이렇게 길어지면은 우리는 very nice 단어 쓰인 대로 읽는 게 아니라 후치 수식어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studying English를 먼저 그죠? 이게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순서가 일단 전치 수식어구가 1번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영어가 쓰여진 순서대로 원어민들은 읽겠죠? 그런데 우리는 후치 수식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전치를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려면 3번을 먼저 하고 3번, 1번, 2번을 읽게 되는 겁니다. 즉 후치 수식어구를 먼저 해석해야 되는데 후치 수식어구는 자칫 잘못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굉장히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멋지게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후치 수식어를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다음에 전치 수식어를 읽고 명사, 헤드인 명사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건 해석이죠. 그래서 직독직해, 저는 원래 직독직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영어 어순대로 읽으려면 1번과 2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후치 수식어구는 따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능이 딸려서 후치 수식어구를 안 쓰는 게 아닌 겁니다. 못 쓰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f나 v, 드, 스 이런 자음 소리는 우리말에서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 장애가 입술이나 이빨 또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자음 소리를 한국말에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장애가 있어서 못 쓰는 거하고 우리는 이 소리를 쓰지도 않고도 우리말을 멋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치 수식어구가 있냐 없냐는 선택의 문제예요. 중국어는 후치 수식어구가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어도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후치 수식어구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말과 일본어는 후치 수식어구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전치 수식어, 후치 수식어 다 사용하는 언어와 오로지 전치 수식어구만 쓰는 언어 중에 누가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와 후치를 다 쓰는 거는 왼발 오른발 다 쓰는 축구 선수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하려면 영어를 발음을 영어대로 하려면 프, 브, 느, 스 이런 발음을 하기 어렵더라도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이 후치 수식어구가 없다고 해서 나 이거 먼저 해석할래. 3번 후치 수식어구 먼저 해석한다는 건 이건 영어를 배우겠다는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 수식어구 먼저 읽고 후치 수식 읽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참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요. 영어에서 후치 수식어구가 딱 5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또 제가 나오겠지만 요 전치사 명사는
전치사구라고 하는 거고요. 요 to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하는데 미리 조금 얘기할게요. who, that, which로 이끌고 있는 것은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그리고 요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고요. 요 컴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동격이라고 합니다. 동격 명사.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5개밖에 없고 이끄는 단어가 다 형태들이 아주 개성이 있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고 명사는 항상 거의 뒷문이 열려있다. 즉 후치 수식어구가 붙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구는 뭐냐면 머리가 형용사인 겁니다. 형용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식을 받아야 돼요. I'm happy. 이해는 되죠. 나는 행복하다. 근데 왜 happy에 to see you 이렇게 해요. 역시 이것도 to see you가 happy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후치 수식이 없으니까 안 쓰니까 너를 봐서 나는 먼저 해석하고요. 당신을 봐서 행복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행복하다. 왜? 당신을 봐서. 그래서 형용사 역시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딱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는 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그 형태가 5개 중에 여기에다 좀 초점 맞춰보세요. 전치사 명사, 투부정사 어떡하죠? 명사 뒤에 오죠. 6번 보세요. 전치사 명사와 투부정사 7번. 어쩌죠? 자리가? 명사와 형용사의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전치사 명사 투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팔품사 중에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뭐라 그랬어요?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 부사처럼 쓰이는 전치사 명사와 투부정사라는 얘기입니다. 부사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부사가 앞에서 뒤에서 수식하는 이거를 뭐라고? 부사구라고 했습니다. 이 동사구는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동사구는 앞에서 수동태 조동사, 진행형 조동사, 완료형 조동사, 화법 조동사가 있을 때 동사 하나만 있으면 머리로서의 동사 하나만 있으면 동사인데 이런 것들이 앞에서 수식할 때 이것을 동사구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사구는요. 전치사가 머리예요. 명사가 느낌상 명사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치사가 머리라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전치사구 많이 나오죠?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죠? 어디요? 형용사 뒤에. 또 어디 나왔습니까? 명사 뒤에. 사실 이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아닌데 꾸며주는, 수식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명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냥 덩달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전치사 명사 그 자체가 전혀 중요한 애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명사와 형용사랑 같이 어울리니까 덩달아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구 형태 알아놔야 되고요.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명사구는 명사 자리에 가고 형용사구는 형용사 자리에 가고 부사구는 부사구 자리, 동사구는 동사구 자리, 전치사구는 전치사구. 그래서 제가 앞 강의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면은 영어에 더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의 자리와 형태를 안다면 영어의 반 이상은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역시 좀 어느 중급 이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와 이런 강의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강의를 이제 제가 어디서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참 많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닌데
뭐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좀 자부심을 갖고 강의합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드리는데요. 구독하시고 이 강의로 인해서 좀 초급분들은 좌절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리고 이 표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6개의 표가 A4 용지 앞뒤에 꽉 찬 것을 컬러풀하게 출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김희용의 큰 그림을 옆에다 항상 놓고 읽기 할 때 도움받으면서 예문을 보면서 이래서 이런 표를 만들었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 그리고 또 댓글 이 표 필요하신 분 꼭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제 뭐가 될까요? 이제 그 다음 강의 저를 이끄는 단어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